이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 이름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카페에 모여서 그냥 놀고 가끔씩 이제 미니 컨퍼런스도 하는데요. 오늘은 MDC에서 그리고 게임에이드 멤버 중에 저 포함해서 3명이 실험 게임 페스티벌 아웃 오브 인덱스라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까지 극도로 실험적인 게임을 모아서 7월에 이제 발표하는 행사를 할 거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발표할 제 발표 제목은 파워포인트로 그래픽 리소스 만들기인데요. 저는 퍼스큐브라는 스튜디오에서 너무 많이 못 보는 슈가큐브라는 게임을 만들었고 다른 게임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일종의 깨알 팁입니다. 내가 게임 개발자인데 우리 팀에 아티스트가 없다. 그렇다고 누구한테 외주줄 돈도 없다. 내가 아티스트 역할을 결국 해야 되는데 난 그림 그려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간단하게 스프라이트를 꽤 괜찮은 방법으로 싸고 쉽고 빠르게 꽤 괜찮아 보이는 그래픽 리소스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만들고 당황스러워. 이게 다 안 나올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다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로봇을 그려보겠습니다. 로봇 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제가 그림을 그렇게 못 그리진 않는데 이거는 튜토리얼이니까 빨리 그리느라고 못 그리는 거거든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로봇 머리를 그리고 있어요. 눈, 위에도 그려야겠죠? 파워포인트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절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목관절을 만들겠습니다. 관절은 노란색 정도로 해볼까요? 네. 그리고 그룹화를 하죠. 되게 떨리네요. 시간을 걸리니까. 보통은 대충 역삼각형 정도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면 이제 목과 몸통이 그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림을 꽤 잘 그리는데 급히 보여드리느라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관절을 양쪽 팔에 넣어주고요. 이쪽 팔에 볼까요? 지금 보시면 그 파워포인트의 기본 효과가 그림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 그림자 효과를 이용하면 라이트 없이도 뭔가 색종이로 뭔가 입체감을 줄 수 있습니다.
손은 이런 거. 가위손. 빨리 그리겠습니다. 조용하니까 미치겠네요. 또 위로 올리고 이 손을 이쪽으로 달아줘야죠. 네, 여기까지 그릴게요. 네, 로봇을 그렸습니다. 잘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 로봇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슬라이드를 똑같이 복사를 하고요. 얘를 살짝 돌려줍니다. 그리고 뭔가 철컹철컹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손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팔도 살짝 돌려서 그리고 철컹철컹 이렇게 하고요. 목도 좀 움직이면 재밌을 테니까 이렇게 하고 가끔씩 입도 벌리게 만들어보죠. 입은 빨간색이죠.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2프레임짜리 애니메이션이 완성됐습니다. 프레임 수는 여러분들이 늘리시면 되고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 전체를 그룹화 하신 다음에요. 이미지로 뽑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투명값이 적용된 이미지로 빠지거든요. 이거를 각 슬라이드마다 애니메이션을 이런 식으로 만드신 후에 스프라이트로 붙이시면 간단하게 꽤 괜찮아 보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니티 같은 엔진으로 관절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실 때도 그냥 언그룹 하시고 부분만, 원하는 부분만 그림으로 뽑아주시면 그 그림들을 가져다가 관절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벡터 이미지거든요. 사이즈도 원하시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런 뒤에 애니메이션 그림을 두고서 거기에 맞춰서 이 위에다가 그리시면 보다 효과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었던 거고 글씨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게임에 넣을 수 있고요. 이것도 제가 만들었던 거고 이런 식으로 캐릭터 하나를 만들어서 이 관절들을 잘 생각하셔서 만드시면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복잡한 것도 만들 수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수가 엄청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못 그리시는 1인 개발자 혹은 아티스트가 없는 작은 개발팀에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색종이 같은 느낌의 꽤 괜찮은 애니메이션을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만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우와.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팁은 애니메이션에 맞게 관절을 미리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사이즈 조정할 때 그룹화하지 않으면 대체 각각이 그냥 막 퍼지기 때문에 그 형태대로 유지를 해서 사이즈를 키우실 때는 전체를 그룹화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싱 하기 되게 쉽거든요. 이미지 하나 가져와다가 그 위에 이렇게 따라 그리면 되니까 트레이싱 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파워포인트는 그 사이즈 단위가 센티미터입니다. 근데 보통 게임에서는 픽셀을 사용하니까요. 제가 뽑아보니까 1cm짜리 박스는 60 픽셀이고요. 2cm는 119, 3cm는 178 이렇게 약 6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게임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면 벡터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 있고 라이트 없이 입체적인 효과가 가능하고 정품 사용을 가정할 때 어도비 제품을 쓰는 것보다 훨씬 싸게 만들 수 있죠. 파워포인트 기왕 사용하시는 건데 요즘 그 웹에서도 파워포인트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애니메이션 관련
기능들이 좀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이미지로 뽑는다든지 그런 기능은 없지만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시면 그럴싸하게 쉽게 간편하게 괜찮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미러링을 해서요. 이렇게 또 가져와야 되네. 어떻게 가져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디 vs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서한함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은 저는 티마렉스라는 인디 게임 팀에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런드봇이나 수사기록, 암종무색 등의 게임을 만들었었고요. 암종무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디케이드에서 2010년도에 심사위원상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하비언드 더 게임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뭐 중기청에서 하는 예비 기술자 창업자 뭐 이런 것도 받았었고 보넥스라는 투자사로부터 투자 유치도 받았었고요. 그걸 기반으로 웹게임 파토하고 이제 카카오톡 기반의 로딩풋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인디랑 스타트업이라는 게 제 PT의 주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다들 정의나 이런 것도 좀 다들 따로따로 하시더라고요. 어떤 정설이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인디라고 하면은 내 작품을 만드는 게 어떤 지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빠른 성장을 지향하는 벤처의 초창기 기업인데 정도로 정의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향하는 바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너무나도 유명한 그 경기를 전시한 시장의 작품이고 왼쪽 거는 셜로브스키에서 만든 8천만 원짜리 병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일단은 스타트업과 인디라는 주제로 저 말고도 이미 예전에 MBC에서 발표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겹치지 않으면서도 좀 더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 얘기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서 제 사례 중심으로 그냥 편하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운이 좋아서 인디 팀 시절에도 팀 유지가 좀 오래됐던 편이었고요. 그 팀의 개발 핵심 멤버들이 대부분의 이제 다음 창업했던 그 회사의 개발 핵심 멤버가 됐기 때문에 팀 구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확실히 좀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되어서 겪었던 좋았던 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제 게임 만드는 거를 자동차 운전하는 거에 비유한다고 치면은 인디게임 팀 시절에는 달리는 차 안에서 착을 보듯이 굉장히 어떤 불안함과 리스크를 안고 개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을 하고 나서는 사진 좀 과장되긴 했는데 그래도 좀 개발에 좀 몰두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나 싶어서 넣었고 올인을 했던 게 정말 좋았어요. 아 나도 정말 게임이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은 올인할 수 있구나. 이게 정말 좋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인디 시절에는 좀 열악하죠, 환경이. 비유하자면은 이제 호롱골프에서 이렇게 바느질 하듯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다면은 창업 이후에는 뭐 그래도 싸지만 싸구려 미신도 좀 사고 허름한 공간도 좀 없고 사람도 좀 투입도 좀 하고 그래서 좀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실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 원리를 찾아서 뭐 다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 찾아야 되는 게 원리를 찾아보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정신없긴 한데 그래도 좀 찾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가게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간판 부분인데요. 인디게임 팀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나름대로 내려온 마케팅을 좀 경험한 것도 창업하고 나서의 어떤 장점이 아니었나. 그럼 이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돈이죠. 무조건 돈이 있어야죠. 이런 거 하려면. 돈과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한데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것들을 지원받았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외주도 있고 정부 지원 과제들도 있는데 그래도 좀 저희가 만드는 게임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 하지 않고 이 세 개만 했었고요. 먼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은 실은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또 요새 뭐 벤처 국민이 뭐니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억지로 하는 것들도 많고 이거저거 많아서 정보에 대한 서칭이 늘 수집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이게 누가 따로 공지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되게 파편화돼 있어서 되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 찾아보시면 좋은데 그래도 좀 오래되면서 금액이 괜찮았던 게 중소기업원에서는 그 예비기술자 창업자가 좀 제일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거라고 요새는 저도 잘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페이퍼가 되게 많아요. 뭐 준비를 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선정되더라도 막 서류 작업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우면서도 난감한 게 투자인데 투자에서는 정말로 이제 그 멤버의 히스토리나 어떤 커리어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 왔으며 그런 걸 토대로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조직의 어떤 것들 많이 보죠. 이 조직은 대체 언제 생겨서 어떤 유대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투자 받을 때 아이디어는 엄청 까였고요. 아이디어는 몇 번 바꿨고 심지어 기획안도 굉장히 많이 수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어떤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개발자 출신이라서 잘 몰랐어요. 정부 지원 뭐 잘 모르고 투자 뭔지 잘 모르고 아마 여기서 개발을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 되게 낯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랬을 때 제가 예전에도 했던 얘기고 제가 썼던 방법이기도 하고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사람을 찾으세요. 직접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해야지 뭐 굳이 잘하는 것도 아닌데 억지로 배우는 것도 시간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담당자를 어떻게든 찾아서 그걸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합류를 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 과정이 비교적으로 쉬웠던 것 같고요. 퍼블리셔는 그래도 좀 만나기 나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게임이 어느 정도 완성된 채로 만나게 되니까 그래도 앞에 것들보다 좀 할만하죠. 그나마 조금 할만한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실은 앞에 이 세 개가 되게 관계 맺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짧게는 3달에서 길게는 반년 이상 이것도 필요하고 그 사람과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서로 알아간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관계 맺는 것도 어렵고 하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게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이 사진 보고 좀 되게 만족스러웠던 게 어떻게 보면 퍼블리셔랑 개발사의 관계를 되게 잘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퍼블리셔랑 개발사는 실은 되게 아슬아슬한 외주를 타고 있는 거고 실은 퍼블리셔한테 개발사가 끌려가는 것도 맞긴 한데 결국엔 둘 다 외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개발사한테는 결국에는 일정 압박이라든지 스펙에 대한 압박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만 뭐 생각해보면 퍼블리셔나 개발사나 다들 파트너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돈이 들다 보니까 연대보증이라든지 부채라든지 그런 것들 분명히 있어요. 이거 피해가기 되게 어렵고요. 이걸 원래 빼고 싶었는데 양심도 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힘든 과정을 겪어서 오픈하게 되면 카카오 게임 만들어야죠. 방법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카카오 게임 혹은 뭐 라인 게임 이런 거 말고는 진행하기 어려운 거 분명히 사실이에요. 뭐 어떤 데서는 뭐 카카오나 라인을 벗어난 그런 게임을 원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개발비 엄청 올라가고 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현 시점에서는 모바일 카카오 게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PTA를 만든 사람으로서 되게 죄송하긴 한데 만약에 인디와 스타트업 사이에서 고민 중이신 거라면은 어느 선택을 하든 되게 힘들어요. 아무리 돈이 있어서 그 돈 그런 데 못 쓰거든요. 다 이제 뭐 외주 주더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사무실에도 일하느라 정신없고 어느 쪽으로 가든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도 이거를 많이 고민한다는 거는 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메이저 회사에서 만든 것도 있고 인디 게임에서 만든 것도 있는데 하나같이 작품성만 놓고 봤을 때 따기 힘든 그런 게임을 모아놨어요. 이런 것들에 비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거나. 그리고 인디게임과 스타트업의 어떤 장점은 이렇게 되게 분명해요. 스타트업은 분명히 팀 유지하기 편하고 더 큰 규모의 개발이 가능하고 그럼 대중을 상대로 만들기 더 그나마 낫고요. 그럼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근데 또 사람이 일하는 게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스타트업 하면서 좀 뭐 자유스러운 분위기 만들고 싶고 혹은 인디하면서 더 큰 규모의 개발을 하고 싶고 그런 욕심들이 많이 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벌을 씌는 걸 찾아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솔직히 스타트업이든 인디든 간에 굉장히 힘든 삶이거든요. 안정적인 어떤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서 말 그대로 개고생을 하는 건데 그 개고생을 하는 이유가 결국엔 자기 어떤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욕심을 가장 깊게 갖고 있는가 라는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세상은 좀 그래도 좋게 변하는 것 같아요. 오른쪽 거는 솔직히 인디의 어떻게 보면 정석이죠. 앱스토어를 내거나 스팀에 내거나. 인디게임 페스티벌 나가는 거는 현재로서는 솔직히 앱스토어나 스팀의 어떤 과정으로서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약화된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거 두 개가 인디의 정석 같은 과정이고 왼쪽은 스타트업의 정석 같은 과정이죠. 근데 이게 5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5년 전에 인디게임을 만들고 있을 때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공개할 데가 없더라고요. 돈은 고사하고 도대체 이 게임을 만들어서 어디다 공개할 것인가. 그때 했던 게 DC 인사이트 올리거나 오늘의 음을 올리거나 그거 말고 정말 답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게임 벤치에서 했던 개발비는 100억에서 300억 뭐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때보다 그래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좀 나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 말고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감사합니다.